버스 승객 사고 운전자의 책임 어디까지인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본사 출신 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공제조합 출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역액 주식회사와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이 사고를 당해 부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공단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및 책임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이 승객 본인의 과실 때문이라 판단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과실과 고의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운행자의 책임이 과연 면제될 수 있는 사안인가? 둘째, 승객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자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따라 최종적으로 운전자의 책임 유무가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법리 해석의 중대한 차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적용. 해당 법조문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면 운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객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거나 자살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행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원심의 판단 오류. 1심 재판부는 이 승객이 부주의하여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부주의와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주의는 고의나 자살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운행자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의 및 자살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 대법원은 운행자인 피고가 승객이 고의적이었거나 자살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이와 같은 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 운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승객의 단순한 부주의는 운행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고의성 또는 자살행위임을 입증해야만 면책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입니다. 원심 판결 파기 및 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되어야 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운행자의 책임 강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무적으로 여러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첫째, 운행자의 책임은 매우 엄격히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단순 부주의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고의성이나 자살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둘째, 입증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의나 자살행위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입증 책임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승객 보호의 법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인한 사고에도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가 쉬워졌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넓게 보호하려는 법원의 해석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리하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건의 사고 책임을 가리는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교통사고 분쟁에서 운행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 택시, 공제조합 등이 관련된 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논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자와 피해자 모두 반드시 이해해야 할 판례로 평가됩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